폭로를 하면은 오히려 그 채널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엿바꿔 먹기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원하게 한 2억 정도 땡겨가지고 집도 사라. 그리고 또 구재혁 씨는 나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잘해서 뭐 차도 모 회사의 어떤 차로 뭐 바꿨어.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 용역의 대가로서 본인이 부가세 포함 5,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조사하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셀프 출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궁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구제혁은 어떻게 그 쯔양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네, 아마 한 번쯤은 방송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 유튜버죠. 거의 1,000만 명 이상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그 다수의 사이버 레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었던 정황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폭로되면서 그 제보와 고소 고발 사건들이 연이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이버 레카라는 건 사이버와 레카를 조합한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문제된 사이버 레카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구제역, 그리고 전국진, 그리고 카라툴라 이 세 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먼저 전국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런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면서 태세를 전환했고,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아들 둘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 간판을 내리고 뭐 잠적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되는 게 구제혁인데, 이제 구제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쯔양이 전 남친으로부터 이런 뭐 협박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 용역의 대가로서 본인이 부가세 포함 5,5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일파만파가 되어서 쯔양이 잊혀질 권리를 보호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5,500만 돌려드릴 것이다. 만약 쯔양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탁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 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조사하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셀프 출석을 하신 거죠. 셀프 출석을 해서 이 사태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의 어떤 카르텔이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어떤 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변명에 대해서 그 녹취록과 이제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폭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폭로를 하면은 오히려 그 채널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엿바꿔 먹기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원하게 한 2억 정도 땡겨가지고 집도 사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구제혁 씨는 나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잘해서 뭐 차도 모 회사의 어떤 차로 뭐 바꿨어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되는 그런 정황들. 그리고 또 쯔양에 대해서도 약간 비하하는 욕설 섞인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제혁 씨가 셀프 출석을 해서 이러한 변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쯔양도 이제 침묵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고소장을 적극적으로 접수를 시키고 더 이상 이제 선처 없다,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궁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구제혁은 어떻게 그 쯔양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쯔양이 전 남친으로부터 그렇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되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자로 밝혀진 것이 그 쯔양의 전 남친이자 전 소속사 대표죠. 그 사람의 변호사가 이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쯔양에 대한 이러한 뭐 폭행 협박이라든가 뭐 성폭행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접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음을 기하로 해서 구제혁에게 그러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제혁은 그 변호사로부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해당 내용으로 쯔양에게 이러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5,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변호사가 그 쯔양에게 그 전 남친이 갖고 있었던 뭐 유서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방향제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그 먹방에서 이 방향제 광고를 하게 해달라. 우리 채널에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관리를 해줄 테니까 그에 대한 언론 대행 계약서를 쓰고 달에 이제 165만 원씩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아낸 돈이 2,3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쯔양 하나를 두고 쯔양의 전 남친 그리고 그 사이버레카 거론되고 있는 3명, 최소 3명 그리고 이제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까지 네. 이제 다들 합세해서 이제 어리고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갈취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다들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공개된 그 영상을 보면은 구제역이 구체적으로 편집까지 다 끝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쯔양의 뭐 탈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나 무기한 못 기다려준다. 지금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거 공개 처리되는데 이 비공개 영상 한번 보고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 이메일을 공개를 한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경범죄를 방치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한다. 그런 이론을 말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미국 거리에 있는 낙서들을 지우는 어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비웃었죠. 저 낙서 지워봤자 또 생길 텐데 저 낙서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그거를 한 지 90일 만에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몇 년 쌓일수록 그 범죄율이 급감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깨끗한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건 어렵지만 유리창이 막 이렇게 이미 깨져 있고 낡아서 허름한 경우에 나 하나 더 추가하면 어때? 나 정도야 뭐 내가 하는 정도 어차피 뭐 망가진 건데 하는 심리로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쯔양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 사회적 공분을 사고 관심이 높지만 사실은 이러한 피해 사례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인 쯔양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변호사랑 직접 연락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 사이버 레카들이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로 일단은 마녀 사냥할 대상을 빠르게 찾아서 그거를 편집해서 이슈화하고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같이 욕하고 비난 댓글 달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소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쯔양 또한 그러한 피해자가 될 뻔했고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상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들 그러한 협박 녹취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협박받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한 법적 대처도 필요할 것이고 유튜브에서도 수익 창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섣부른 마녀 사냥이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